어제 증시 폭락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놈이 시장 가서 기념사진 찍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증시에서 235조 우리 국민들의 재산인 증시에 3천만 증시 투자자들의 피 같은 235조가 증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8% 넘게 폭락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 8.77%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인데요. 오후 2시 14분쯤에는 유가 증권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4년 만에 있는 그건데요. 이게 회복이 이렇게 안 되고 8%로 끝난 게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사실은 거의 15%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개인이 사들이면서, 개미들이 사들이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이마만큼이나 된 건데, 문제는 이걸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외국인 그룹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엄청난 물량들을 우리 주식시장에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것들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엔화 금리가 엔화 환율이 갑자기 확 올랐을 때 일본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금리의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한국에서 주식을 운영하고 있던 애들이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자산들을 팔고 일본으로 도로 집어넣고 있다. 빌린 돈을 도로 회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일본 돈이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싱가포르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대대적인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결국 일본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해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뒤에 얘기했지만 우리 TMF도 일본 자금이 설립돼갖고 Q10이 설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자본에 의한 게 이 무이자를 통한 저렴한 일본 자본에 의한 지금 국내의 어떤 경제의 영향력,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크고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양털깎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양대 증시 최악의 날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행정부 수반들은 사실상 엄중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네, 대통령실이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뭔 플랜이야? 응? 영어 좀 하는 사람 이거 설명 좀 해봐봐. 난 용어를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 응? 컨틴전스가 뭐예요, 여러분? 컨틴전시, 만일의 사태. 응. 아니 이미 일어났는데 만일이 왜 필요해 지금? 그리고 일어났으면 수습을 해야지. 일단 더 지켜볼 게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거 홍수 났을 때 또 비 올 거니까 일단 뭐 피해는 할 수 없고 비 그친 다음에 얘기합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일본식 대응이잖아요. 완벽한 일본식 무대응의 대응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 그러면 국내에 있는 연기금을 통해서라든지 뭐를 통해서라든지 이거를 어떻게든 물량을 받아내갖고 더 이상의 낙폭을 막으면서 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 조치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오전에는 기계적 반등이 있지만 오후에 또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대로 냅두면. 그리고 외국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 정도 쳐맞아도 정부가 대응을 안 하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공매도를 더 때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우리 정부는.
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위기 대응팀 자체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를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아니, 정상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팀이나 기획재정팀들은 다 어디에 처박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윤석열은 지금 휴가 중인데 성태윤 정책실장으로부터 곧바로 상황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성태윤 정책실장도 휴가 기간이었지만 급히 대통령실로 출근해서 시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 정도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 살피기만 할 거면 왜 필요하냐고, 정부가. 그런데 윤석열은 뭐 했냐? 여름 휴가 첫날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오전 중에 이런 조짐이 보이면 때려치고 빨리 올라와서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지금 군대도 안 가는데 왜 자꾸 ROKN, 이 해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야? 뭐 해군에 패티시 있나, 이 새끼?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인들과 악수하며 돌아다녔고요. 이 표정이 또 나왔네요. 좀 어색할 그러니까 때. 저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진짜로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 아직도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보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네 어쩌네 피켓을 들고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냐고 지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이 안 하더라도 식구들 중에 누군가는 주식을 주식을 갖고 있을 거고 대한민국에 3,500만 명이 주식 계좌가 있대요. 네. 그럼 인구의 4분의 3이 주식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 만세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이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자기가 시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야. 그걸로 해갖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주식으로 쳐맞으니까 그 소리가 쏙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뭘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놈이 이 짓거리 하는 걸 알고 휴가 간다고 한 날짜에 외국인들이 이걸 저지른 것 같아요. 더더욱 조치를 못 취할 줄을 알고 복귀를 안 하잖아. 다음 날인 오늘도 안 하잖아 지금.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또 외국인들이 몰아칠 거예요. 그러면 한 2조 원 이상을 받아낸 개인들도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어갖고 무서워서 못 받아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짜 아는 게 환이라고 식자우환이라고 내가 그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식자우환의 그 원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삼국지에 나와. 삼국지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되는 게 서서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굴복시켜갖고 회유를 하는데 서서가 자꾸 안 넘어가니까 서서 엄마한테 가짜 편지를 써가지고 서서 엄마가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해가지고 이제 서서가 그 뜻을 꺾고 속아 넘어가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서서가 알고 식자우환이란 말을 한 거지. 엄마가 글을 알아가지고 그 글을 알아서 결국은 내가 화를 당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굉장히 남존여비가 들어있는 거지. 쓸데없이 엄마한테 글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걸 속았네라고 자식 새끼가 말을 하는 쓰레기 같은 용어가 식자우환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진짜 모르는 게 약이다처럼 쓰이는 어떤 한자 성어가 됐잖아. 절대로 식자우환이란 말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아는 게 병이라고 저도 오늘 오후에 어떤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갈지
과연 이게 기계적 반등이라도 해갖고 한 다만 2, 3%라도 올려줄지 아니면 또 빠질지에 따라가지고 이번 주 내내 이 증시 불안이 나오게 된다고요. 지금 정부가 개입 안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최소한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라도 임시적으로 쳐막든가, 응? 아니면 기관들 동원해가지고 주요 지수들 관련한 것들 전부 사들이든가 뭔가 조치를 좀 취하라고. 어떤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이 빠지게 된 큰 원인은 국제정세도 원인이 많이 됐습니다. 미국발 증시 침체, 요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웃긴 게 외국 증시가 올라가면 안 올라가요. 근데 외국 증시가 빠지잖아? 네. 더 많이 빠져요. 왜 그런 거예요? 몰라. 아니, 그게 무슨 연동성이야. 그런 개 같은 연동성이 어디가 있어. 언제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급고라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14년 만에 8배가 올랐어요. 2010년도 대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1.6배가 오르고 말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그동안 화폐 가치 감안하고 환율 감안하면 우리 증시는 전혀 성장을 안 했거나 오히려 빠진 거죠.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무역 흑자의 경제 규모 8위에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코로나 안에서도 걷어왔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은 지금 이러고 개판이 돼 있는 거야. 돌이켜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식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갖고 노는 노름판, 큰 손이 장난질 치는 노름판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미 누군가의 계좌를 채우기 위한 놀이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제대로 된 공정 거래를 감시하지 못하는 현재의 증권 체계하고 만연해 있는 정보 조작질과 주식 정보 조작질 자체가 주가 조작인데 지금 뭐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지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전망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나라가 이슈를 터뜨려 갖고 건의가 돈을 헤쳐먹는 주가 주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놓고 헤쳐먹고 있잖아요. 소규모 세력들이 준동을 해갖고 진짜 동전주 같은 그 코스닥이나 이런 주가들을 막 10배, 20배씩 올려가지고 그거를 폭탄을 던져버리고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이런 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없는 윤석열 정부이다 보니 이제는 대놓고 주식판이 사기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어쨌거나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 폭락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만 한 500조 가까운 돈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네. 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연준은 지표 하나에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며 고용 지표가 기대보다 약하게 나왔지만 아직 경기 침체 상황 같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던져줘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회복을 가지고 회복을 하고 다시 증시에 들어와요. 지금 있는 어떤 주가의 불안은 고용률 이런 게 아니라 뭐 중동 전쟁 위기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 패배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유가 관련한 유가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거는 사실은 IT 기업, 특히 AI 반도체에 관련된 엔비디아의 설계,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가 늘어질 것이다. 사실 이 뉴스가 제일 컸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관련해 갖고 이제 조만간 실적을 올릴 거라고 역대급 어떤 주가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총이 3억이 넘어갔거든. 네. 근데 뉴스에서 그 설계가 좀 잘못돼가지고 출시가 늘어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IT들의 연쇄 폭락을 부른 거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주식들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IT 주식들이 일방적으로 막 흔들린 거야. 근데 얘네들이 워낙 주가가 높잖아. 다들 막 3조 달러 이렇게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비싼 애들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거야. 엔비디아가 한 뭐 6%, 7% 빠지고 애플 빠지고 막 MSM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총액 기준에서 지표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IT를 제외한 다른 주식들은 그나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견조함을 지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면 삼성전자가 10%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삼성이 빠질 정도 되면 딴 것도 다 빠진다는 공포심리가 전염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대패닉이 일어난 거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정부의 어떤 얘기라든지 어떤 홍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이 시장이 나라로 다시 되돌아올 건데 이런 기본적인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안 세운다는 게 더 열받는 거죠. 일본과 한국 증시, 대만 증시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아시아는 평온해요. 대만 위기도 없고, 군사적인 긴장도 없는데, 여기도 최악의 대폭락이 된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연쇄 반응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률을 보시면 특히 일본과 대만 증권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4. 요거는 이제 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또는 거기에 대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예금 쪽으로 올려타려고 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주식을 처분해서 일어난 결과인 거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지금 완전히 폭락이잖아요. 네. AI 반도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TSMC 주가가 빠지면서 이게 일어나는 연쇄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는 잔잔하잖아요. 왜냐면 반도체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왜 우리나라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빠지냐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있어서 빠지는 건데 코스닥은 11%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건 투매인 거예요, 투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심리적 공포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반드시 기관 내지는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휴가 가서 안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나흘 동안은 조치가 없겠죠? 네. 그러면 한 번 재미 봤던 외국인 애들이 또 던지겠죠. 한 번 재미 봤는데 여기서 방어를 안 하니까 야 이번엔 더 세게 던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던져댈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나라에? 아니 없으면 뭐라도 헐어갖고 급하게라도 조치를 취해야지. 외환보유고를 쓰든 비축된 예비비를 쓰든 아니면 기재부 안에서 특별히 한국은행에서 땡겨가지고 돈을 더 땡겨갖고 던지든 증시를 살려내라고 어떡할 거야 이 큰 돈을. 이 와중에 김건희 세력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 가지고 공매도 던진데 참가한 건 아닌가 이런 더러운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